대통령 집무실 행정수도 이전 그리고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문제가 논의되면서 국토 균형 발전이 다시 국가적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중심에 있는 이름이 바로 혁신도시인데요. 광주와 전남의 공동 혁신도시이자 지역 성장 거점인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시간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관련 문제 취재한 이수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빛가람 혁신도시의 역사가 벌써 10년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공공기관 이전과 또 혁신도시 건설은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됐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사업 중의 하나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는데요. 당시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가 지정됐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나주의 금천면과 삼포면 일대였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혹은 나주 혁신도시라고 부르지만 우리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유치를 한 거고요. 이 이름도 2007년에 공모전에서 뽑힌 이름입니다. 우리 광주 빛고을의 빛과 또 우리 남도의 젖줄인 영산강의 강, 이 강의 순우리말인 가람에서 따온 이름이고요. 2007년에 첫 삽을 떴고 2014년 말에 준공됐으니까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네, 이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목적이 공공기관 이전이잖아요. 빛가람 혁신도시는 그 목적을 다 달성을 했나요? 이전 움직임은 2013년부터 시작됐고요. 마지막 이전 기관이었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이곳이 2019년에 완료를 하면서 모두 16개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됐습니다. 크게 보면 에너지와 농생명 분야, 정보통신과 문화예술까지 4개의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한전이 2천여 명 남짓 직원과 함께 이주했는데 이주 다른 기관 이전을 이끄는 첫걸음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이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클러스터나 입주 기관까지 포함하면 1천여 개 정도의 기업이 이주했다는 게 국토부에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초창기에 사실 가장 우려를 샀던 부분도 있었는데 경찰서라든지 아니면 소방서라든지 이런 정주 여건이 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었잖아요. 이게 10년이라는 시간이면 사실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변화가 됐나요? 네, 맞습니다. 새롭게 조성한 도시이다 보니까 뭐 병원이나 뭐 운동시설, 편의점 같은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10년이 지난 현재는 다양한 시설이 마련됐고요. 경찰서, 소방서를 비롯해서 30개가 넘는 의료기관과 수백 개의 음식점 등이 있습니다. 학교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16군데가 개교했습니다. 또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의료, 교육, 문화시설 등 인프라가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혁신도시 내에서만 운영하는 버스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모르겠는데 어떤 건가요? 이게 거리로 보면은 그렇게 멀지 않고 또 가로질러서 가면 가까운 거리인데 여기 도로가 평행도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동하기가 좀 힘들어서 또 이 버스의 수요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정해진 노선이나 시간표랑 관계없이 이제 이용자가 호출을 하면 어디든지 가는 콜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주민들에게 굉장한 인기라고 합니다. 정말 이용자 입장에선 편리한 서비스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혁신도시 조성이라든지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면서 목표로 삼았던 많은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목표들은 좀 많이 달성이 됐나요? 네, 일단 수치적으로는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등록 인구수가 1위이고요. 공공기관 이주 직원 수도 1위인데 지난해 기준으로 당초 목표치인 6,500명 규모를 훌쩍 넘은 8천여 명을 달성했습니다. 도심 내 녹지 비율도 가장 많고요. 전국 1위입니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발전 추진단이 발표한 지난해 지역발전 추진 실적도 역대 최대의 규모였습니다. 이 지역발전 추진 실적은 광주 전남 출신의 인재를 채용했는지 혹은 또 우리 기업에서 얼마나 물품을 우선으로 구매했는지 또 우리 사회공헌 활동 같은 거를 평가를 하는데요. 네, 이렇게 지역과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지를 해마다 평가하는데 압도적인 규모로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서 이렇게 지역과 많이 밀접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경제적 성과를 정리를 많이 해주셨는데 다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땐 어땠나요? 아무래도 다른 혁신도시랑 규모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기대치도 달랐는데요. 인구 5만 자족도시를 표방했던 걸 생각하면 인구 증가수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4만 명에 살짝 못 미치는데요. 지난 10년간 물론 꾸준히 성장했지만 지금이 정체기가 아니냐, 특단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는 분석이고요. 이 밖에도 2002년 기준 국토부 혁신도시 발전추진단의 통계를 보면 전체 혁신도시 중 가족 동반 이주율은 73.8%로 4위, 또 최근 3년간 지역인재 채용률도 39.5%, 이것도 4위로 전국 평균보다는 약간 낮은 수치였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분명히 환경이 나아진 건 맞지만 아직은 좀 아쉬운 면도 있는데요. 제가 직접 다녀왔으니까 한번 만나보시죠. 빛과 물이 어우러진 도시.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빛가람입니다. 인구 5만 명의 자족형 독립 신도시를 목표로 10년 전 탄생했습니다.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넓은 녹지 면적을 자랑할 만큼 자연과의 조화가 큰 특징인데요. 한국전력을 비롯해 모두 16개의 기업, 8,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이주를 마쳤습니다. 빛가람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자 주인인 이전기관 직원에게는 혁신도시가 어떤 곳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출입니다. 네. 지금 크게 바뀐 부분은 없고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 처음에 이제 환경적인 문제가 컸고요. 주변의 축사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상당히 거주하기 힘들 정도로 좀 냄새가 심각했었고 지금은 물론 많이 좀 해소가 됐고요. 네. 부족하긴 하지만 빛가람 종합병원이라든가 정형외과라든가 이런 이제 병원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문제는 아직도 이제 KTX 정차역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업무하면서도 좀 불편하고 저희가 이제 수도권 올라갈 때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 평균 연령은 34세. 생활 여건은 조금씩 나아졌지만 혁신도시 주민들에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데요. 전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주는 시스템적으로 동명지구 제일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교육입니다. 한 학급당 학생 수도 너무 많다 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 이제 늘봄 교육이라고 지금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혜택을 전부 다 100% 이제 받을 수 없는 상태로 그 정도로 지금 과밀화된 상태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과밀학급과 돌봄 공간 문제가 줄곧 제기돼 왔는데요. 특히 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 전국 평균과 OECD 기준을 훌쩍 넘습니다. 과밀화와 고등교육 문제가 해결되면 정주율이 늘어날 거란 입장입니다. 교육 때문에 타지로 그렇게 막 가는 사례도 있나요? 광주로 가. 꽤 많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사립 학교에 대한 약간 기대치 때문에 이제 광주로 좀 많이 가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서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시스템적으로 어느 대학에 진력이 되니까 갈 수 있게만 만들어준다고 하면 굳이 수도권에 갈 필요도 없고 굳이 광주에 갈 필요 없고 이 정도가 어느 정도가 해소가 된다고 하면 이제 모든 다른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제가 판단이 되고요. 지금 골드타임을 놓치게 되면 이제 여기는 또 다른 이제 공동 현상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아쉬운 점입니다. 균형 발전과 혁신도시 정책을 연구하는 이민원 원장을 만났습니다. 혁신도시가 가져온 지역 경제 효과는 분명하다고 말했는데요. 나주시가 혁신도시 이전에는 한 3천억 수준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1조를 넘었어요. 점점 이게 이제 생태계가 만들어져 가고 있죠. 사람들한테는 아직은 좀 미흡은 하겠지만. 전문가의 관점에서 지난 10년간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물었습니다. 정부가 이 나주,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를 위해서 그동안 정부가 무엇을 했냐? 공공기관 이전시키는 거 말고 무엇을 했냐?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전해주는 거 말고
거의 없어요. 근데 점점 줄어들었어요. 가족 단위의 젊은 이주 인구를 생각할 때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미흡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혁신도시이기도 하고요. 전남 혁신도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 또는 학생들에게 광주 시민의 권리를 주었어야 해요. 이를테면 공동학군제도를 도입해 주겠다든지. 이런 가운데 2차 공공기업 이전 논의가 구체화되는 상황. 이민원 원장은 지금 함께 노력하면 혁신도시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다 말합니다.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가도록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혁신도시 관련 혁신도시 이 발전 특별법 이게 있거든요. 또 균형 발전 정책에 있어서 균형 발전의 수단이 공공기관만 한 게 세계적으로 볼 때 없어요. 이 유치 기관도 공동으로 해야 돼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광주 따로, 전남 따로, 나주 따로 따로 이렇게 무슨 기관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에너지죠. 그리고 이제 에너지를 관련하는데 AI가 광주는 또 AI예요. 그렇다면 전남의 에너지와 광주의 AI가 접목된 그게 혁신도시에서 나타나요. 네, 아무래도 새롭게 이주하는 직원들의 연령대까지 좀 고려를 한다면 정주 여건 중에서도 교육 여건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핵심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의 직원들의 평균 연령대가 34세 정도이고 또 앞으로 이 직원들이 이곳에서 10년 정도 그 이상을 생활하게 될 텐데 교육 여건이 가장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혁신도시 조성 초기에 정부가 이전 기업들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고 또 우수한 교육기관이나 특목고를 유치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놨었는데요. 현실에서 그런 난관들이 좀 있었는데 여전히 이런 문제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나주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과밀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의 학생 수가 OECD 평균과 전국 평균보다도 훨씬 넘어서는 수치였고요. 그래도 반가운 것은 앞으로 초등학교 1개가 생길 예정이고 또 중학교도 12개 교실을 증설할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참 좋은데요. 초등학교 신설뿐만이 아니라 올해 특별히 기대되는 변화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동안은 빛가람 혁신도시가 영화관 1개, 호수공원 1개, 그러니까 밥 먹고 산책하고 영화를 보면 더 이상 할 게 없는 그런 도시였는데요. 이제 우리 주민들이 염원했던 복합혁신센터와 생활 SOC 센터가 올해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들어서면 어린이 도서관과 육아지원센터뿐만이 아니라 수영장, 체육시설까지 갖춘 시설이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좀 사는데 재미는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들고요. 하지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런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행정동마다 1개씩 있는 세종시와 좀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래도 가시적으로는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또 광주와 혁신도시, 이렇게 나주역까지 연결하는 광역도시철도가 앞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올해 예타조사를 앞두고 있어서 교통 인프라가 어떻게 달라질지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좀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 어떻습니까? 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이제 새 정부에서 새롭게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새 정부 국정기획위가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다루겠다고 말한 상태여서 이번에는 근데 좀 공약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좀 기대를 모으는 상황인데요. 이전하게 될 공공기관 후보로는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가 있고요. 또 마사회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형은행권과 부설기관 등이 있습니다. 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당장 마주하고 있는 소멸이나 지방의 낮은 재정도를 당장 해결할 수 있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새로운 마중물이 될 거라는 기대감은 충분히 몰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꼭 마중물로서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또 지자체 간 유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 지역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공공기관이 이렇게 혁신도시로 움직이면서 이제 어떤 기관이 어디로 가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게 모든 지역의 공통된 관점인데 일단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AI를 좀 중점으로 내세우고 있고 또 전남은 아무래도 농업이 강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남도는 농협중앙회 본사 이전을 요청한 바 있고요. 나주시도 유치 및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이미 1차로 이전한 이 16개 공공기관의 부속시설을 동시에 유치하려고 도전 중에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 빛가람 혁신도시가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인 만큼 두 지자체가 함께 협업을 해서 같이 고민해서 이렇게 부속시설과 이렇게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네, 아무래도 협업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유치 움직임과 동시에 앞으로 10년을 위해서는 지난 10년을 좀 잘 돌아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정주 여건뿐만이 아니라 뭐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주율과 또 상가 공실률까지 모든 먹고 사는 문제를 연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새롭게 기업을 유치한다고 해서 갖고 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 만큼 이제 지난 10년을 좀 되돌아보고 이 한계를 명확하게 분석한 다음에 앞으로의 10년 어떻게 성과를 내면 좋을지 좀 계획을 세우는 게 혁신도시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역의 중장기 과제이자 또 공통의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마의 영향으로 연일 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 전남 곳곳에 비가 내리는 곳도 있는데요. 장맛비 피해 없도록 시설 관리 주의해 주시고요. 퇴근길, 빗길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남도 이맘때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